청청 세 번째 이야기. 살아온 날들. 소파에 기대 앉은 이토베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옆자리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거실 바닥으로 초가을의 맑은 햇살이 조용히 사선을 긋고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와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아내가 한숨을 쉬듯이 입을 열었다. 작년 건강검진 때 청각 이상이 있다고 정밀검사라고 했다면서요. 그때만 발견했어도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무시하느냐고 말을 하려는 거겠지. 이토베는 눈을 감았다. 괜찮을 거야. 마음속으로 난 쓰러지지 않아, 난 죽지 않아를 주문처럼 몇 번이고 되뇌었다. 퇴직과 새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시점이었다. 왜 하필이면 지금 몸에 이상이 생긴단 말인가. 그것도 악성 종양이라니.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수술을 하더라도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심각한 후유증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도대체 날 보고 어쩌라는 말인가. 이토베는 다음날 퇴원을 강행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도 병원에서도 말렸지만 이토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오늘도 아침부터 아내는 그렇게 말이 없이 거실을 지키고 있었다. 이토벤이 피곤하다며 침대에 눕자 아내는 아들 현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친정으로 돌아갔다.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 본 적이나 있어요? 별거 전 언젠가부터 혼자 중얼거리곤 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이 과장님은 왜 저희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홍보팀 막내가 했던 얘기도 떠올랐다. 그래서 뇌종양이 청신경 쪽에 생긴 건가? 이렇게 생각하자 헛숨이 흘러나왔다. 하늘과 온 세상이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엄습했다. 선배님은 외로울 때 없으세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말이에요. 언젠가 양대리가 이토벤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애써 기억을 되살려 했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이토벤은 침대 시트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이토벤은 새벽까지 뒤척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러나 한 줄도 써내려갈 수 없었다. 한동안 망연히 허공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액자가 들어왔다. 아들 현이 유치원에 입학했다며 작년에 아내가 보내준 사진이다. 모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들이 그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현아. 이토베는 노트에 그렇게 쓰고 있었다. 아들 현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벌써 3년 전의 일이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발달이 좀 늦은 편이긴 했다. 자라면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고집이 세고 여간에서 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천성이 그러려니 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처제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토베는 한상코 아이를 전문 클리닉에 데려가는 것에 반대했다. 발달이 조금 늦을 뿐이지 병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1년을 끌고서야 겨우 아은의 부탁을 들어줬다. 그것도 무신경으로 인해 도무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를 야단치다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야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다. 진단을 마친 의사는 사무적으로 소견을 밝혔다. 자폐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덜 심각한 발달장애 증상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상 아이에 비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이의 심리와 행동 발달 위해 전문 치료 교육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치료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부모의 애정이 중요합니다. 아들 현에게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결국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자 속으로 골마오던 부부의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다. 당신이 직장생활한답시고 아이를 그렇게 방치해두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애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맡기더니 그 결과를 보라고.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직장생활하면서 현이를 키워야 했는데 당신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아이와 함께 보냈다고 생각해요? 애 키우는 일이 어디 나만의 책임이에요?
그동안 남편의 고집과 무관심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아이의 문제의 원인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비난까지 듣게 되자 아내 은경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은경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아내의 반응에 이토베는 곤혹스러웠다. 당신도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아이는 1차적으로 엄마가 돌보는 것이 맞잖아. 아무튼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당신이란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아이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데려가자고 애원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어요? 음악회다, 출장이다, 오디오 컬렉션이다. 자기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물쓰듯 하면서도 혼자 동동거리며 온갖 애뒤치다거리를 다 감당해온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내는 이토벤의 아픈 구석을 잘도 찾아 찔러댔다. 신경이 바짝 곤두선 그도 함께 같이 고함을 쳐댔다. 내기만 즐겁게 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물쓰듯 했다고? 기가 막히는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일도 포기하고 회사 일에 매달리는 것이 모두 다 내 한 몸을 위해서 한 거라고? 아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채 부부는 언성을 높였다. 결국 이토벤이 자기 분에 못 이겨 식탁 위에 컵을 주방으로 집어던짐으로써 싸움은 막을 내렸다. 유리컵이 선반의 유리창에 부딪혀 박살이 난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두 사람 사이에 희미했던 끈을 끊어버렸다. 그 소리를 시작으로 온 집안은 냉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여관에서는 미소 지을 일도 없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에게만 집중했다. 남편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짧게 사무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아내의 침묵에 이토벤 역시 침묵으로 맞섰다. 귀가는 더욱 늦어졌고 술에 취한 채 들어오는 횟수도 늘었다. 주말에는 음악에 빠져드는 것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기를 수개월. 결국 아내는 이토벤을 일식으로 떠나 있겠노라 선언했다. 아이의 치료가 그 이유였다. 친정에 가 있을게요.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시설을 매일 다녀야 하니 현이도 나도 지쳐버렸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친정에서는 15분 거리야. 당신더러 그쪽으로 옮기자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옮겨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당분간 나는 현이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꾸려 친정으로 떠나버렸다.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았어야 하는 건지, 과연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 이토벤은 지금도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는 날, 아내가 남긴 말이 생각났다. 당신이 말하는 알았어의 의미는 도대체 뭐죠? 당신은 나에 대해서 그리고 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더 이상 나한테 알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토벤은 알았다는 말은 더 이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싫다는 뜻의 의정의 표현이었다. 집에서뿐 아니라 회사도 그는 알았다니까를 달고 다녔다. 팀원들이 제안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알았다라고 하면 그만이었다. 어느새 창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그러나 이토벤은 손을 들려준 펜은 한 줄도 더 나가지 못한 채 노트 둘째 줄에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그의 머릿속에 소용돌이 치는 상념들과 똑같았다. 딱 후회라거나 반성이랄 수 없는 그저 지나간 날들에 대한 미련일 것인데도 그의 마음은 끝없는 심연 속으로 꺼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전에 한 번도 의식 위로 떠오르지 않던 생각의 편린들이 그의 심연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다. 이토벤은 필사적으로 그의 생각의 조각들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추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러나 미처 새겨듣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귀를 울리고 있다는 느낌만 강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이토벤은 오디오 기기와 음반을 싸들고 처거를 찾았다. 현이가 새로운 음악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아내는 별다른 대꾸 없이 아들의 방으로 안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오디오를 설치했다. 음반을 올려놓으니 경쾌한 트럼펫 연주가 흘러났다. 3살 때인가 현이가 아주 좋아했던 음악이지. 주변 사물에 특별히 흥미를 보이지 않던 현이가 갑자기 일어나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흥겨워하던 음악이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이나 함께 춤을 추었던 기억이 어제 일만 같았다.
이번에는 아이작 펄만의 음악을 걸어보았다. 진공관 오디오를 장만하여 처음 들었을 때 감정이 살아났다. 이날 이토벤은 아들 현이에게 바이올린의 매력을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자, 들어보자. 바이올린 소리 참 좋지? 아빠가 이 다음에 현이 크면 바이올린 꼭 배우게 해줄게. 그리고 아빠가 바이올린 만드는 방법도 조금 배웠거든. 내가 바이올린을 켤 수만 있다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어주마. 그날이 기억나는지 이토벤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길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기다렸다 현이 보고 가지. 아이의 방을 나서는 그를 보고 아내가 말을 흐렸다. 그럴까 하는 대답이 목에 걸렸다. 그러나 오후에 돌아오는 아이를 만나고 가려면 여러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다음 시간에 올게. 현이에게 잘해줘. 따라 나오던 아내가 그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다. 현이 아빠, 난 당신이 빨리 치료받았으면 좋겠어.